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할 때 우리는 모든 걸 반반으로 하기로 약속했었죠. 집값도, 결혼 비용도, 생활비도 모든 걸 공평하게 나누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저보다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었는데 마치 제가 모자라다는 식으로 계속 깎아내리셨어요. 처음 인사드릴 때부터 느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아예 눈에 두지도 않으셨죠. 남편과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다정하게 웃으시면서도 저에게는 시선조차 제대로 주지 않으셨어요.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시는 것 같았죠. 명절 때 시댁에 가면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다 같이 모여 있어도 며느리들은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오직 아들들만 끼고 도셨어요. 형님과 저는 마치 심부름꾼 취급받았죠. 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음식 준비하는 건 당연히 며느리들 몫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아들들하고만 이야기하시고 저희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이었어요. 남편에게는 형이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사업을 하고 계셨고 결혼해서 아이도 둘이나 있으셨죠. 시어머니에게 아주버님은 마치 자부심 그 자체였어요. 사업하는 큰아들을 정말 자랑스러워하셨고 아들 둘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셨죠. 형님과 저는 오히려 사이가 좋았어요. 형님도 시어머니의 편애와 무시에 지치셨던 분이셨거든요.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만 챙기고 형님은 마치 종처럼 대하셨어요. 늘 아들 밥 잘 차려주는지 건강은 어떤지 확인하는 전화를 하셨지만 정작 며느리들의 안부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가족 모임 때마다 느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들 옆에 딱 붙어 앉아서 이것저것 챙겨주시면서도 마치 우리는 가족이 아닌 외부인처럼 대하셨어요. 결혼한 지 2년이 다 되어갈 무렵 아주버님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작은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남편에게 돈을 부탁하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은 망설임 없이 대출을 받아서 아주버님께 돈을 빌려줬어요. 저와 상의도 없이 말이에요. 저는 당연히 화가 났죠. 그런 큰 돈을 함부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가족 일인데 뭘 그렇게 따지냐면서요. 그런데도 아주버님 사업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급기야 시어머니는 저에게까지 돈을 부탁하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부탁이라고 하기도 민망했어요. 마치 제게 돈을 맡겨둔 것처럼 너무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게 어이가 없었죠. 시어머니에게 저는 그냥 아들을 위해 봉사해야 할 존재일 뿐이었던 거예요. 저는 계속 거절했어요. 남편이 대출까지 받아서 해주는 것도 솔직히 내키지 않았거든요. 형님이 몰래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돈 해주지 말라고 당부하시기도 했어요. 형님은 사업을 이만 정리했으면 싶은데 아주버님이 자꾸 붙잡고 있다면서 이렇게 계속 돈만 부으면 더 큰 구멍만 날 거라고 하셨죠. 형님은 현실을 정확히 보고 계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큰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판단력을 잃으셨던 거죠. 점점 남편과 저도 돈 문제로 다투는 날이 많아졌어요. 아무리 시어머니 부탁이고 형 일이라고 해도 대출을 저와 상의도 없이 받아서 빌려주고 솔직히 갚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말이에요. 결국 남편이 갚으면서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으니 저도 힘들었어요. 남편은 그게 왜 잘못된 건지 전혀 몰랐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면서 제가 거절하면 매정하다고 했어요. 마치 자신의 진짜 가족은 시어머니와 형인 것처럼 말했어요. 그럼 저는 뭐죠? 그렇게 독립하지도 못할 거면 뭐 하러 결혼을 했는지. 정말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일로 자주 다투다 보니 지쳤어요. 제가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우신 거겠죠. 엄마 말씀은 무조건 옳고 형은 무조건 도와야 하고 독립적인 사고는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아주버님 사업이 망하기 직전이라면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집을 팔아서 큰아들을 도와주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시댁에 들어와서 같이 살면 된다면서 그럼 우리도 대출 없이 집 생기고 좋은 거 아니냐고 하셨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시는지.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들의 의견이나 감정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큰아들, 장남을 살리는 것만이 최우선이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정하라고 했어요. 저는 절대로 시댁에 들어갈 생각도 없고 우리 집 팔아서 도와주는 꼴도 못 본다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혼 서류부터 가져오라고 했어요. 농담이나 협박이 아니었어요. 정말 진심이었죠. 그런데 다음 날 남편이 정말로 이혼 서류를 가져왔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결국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등신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혼을 진행했고 집은 내놨어요. 재산 분할 과정에서 남편이 형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다시 한번 다퉜지만 결국 집은 팔아서 나눠 가지게 되었죠. 집이 팔리자마자 저는 시댁에 남편 짐을 보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죠. 어머님, 귀한 아들 짐 보냅니다. 앞으로 아들 둘 끼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서 정말 격앙되어 계셨죠. 저는 담담하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제 집 팔면서까지 아주버님 도와드릴 생각도 없고 시댁에 들어가 살 생각은 더더욱 없다고 저희는 이혼 진행 중이니 다시는 뵐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그러자 정말 난리가 났어요. 네가 뭔데 자기 아들을 이혼남 만드냐면서 자기 아들 인생 망쳐놨다고 별 욕을 다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이없었어요. 자기가 아들 인생 망친 건데 말이에요. 결국 저는 오피스텔을 얻어서 지내고 있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평온할 줄은 몰랐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 눈치 볼 일도 없고 남편과 돈 문제로 다툴 일도 없으니까요. 뒤늦게 안 사실인데 결국 아주버님 사업은 쫄딱 망해서 빚만 잔뜩 졌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밑 빠진 독에 그렇게 정성스럽게 물을 부은 거였죠. 시어머니도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주고 남편도 총 7천만 원이나 대출 받았는데 말이에요. 아주버님은 집도 경매에 넘어갔고 형님과도 이혼하게 됐어요. 지금은 아주버님과 남편이 시어머니 집에서 같이 산다고 해요. 정말 시어머니는 두 아들 끼고 살게 된 거죠. 두 아들 다 이혼남이 되어서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정말 독특한 분이셨어요. 며느리들은 아예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는 그냥 아들들을 모시고 살림하는 일군 정도의 존재였던 것 같아요. 명절 때 특히 그런 게 노골적으로 드러났었죠. 큰 상에 음식을 차려놓고 다 같이 앉으면 시어머니는 오직 아들들하고만 이야기하셨어요. 아주버님이 뭐 먹고 싶은지, 둘째는 요즘 회사에서 어떤지 그런 것들만 물어보시고 저희 며느리들은 정말 공기 같은 존재였어요. 저희가 대화에 끼어들려고 하면 눈빛으로 제지하셨죠. 마치 주제 파악 못하는 것처럼 쳐다보시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아들들에게는 그렇게 다정하게 웃으시고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하셨어요. 형님도 그런 상황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아주버님은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라서 그런지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사업이 어려워져도 가족들이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아주버님을 더욱 특별하게 대하셨어요. 사업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대접을 받으셨죠. 반면 남편은 그냥 둘째일 뿐이었어요. 물론 사랑받기는 했지만 아주버님과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가 있었죠. 그런데도 남편은 그런 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서 그런 건지 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아주버님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형님과도 이혼하게 됐을 때 형님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전화를 주셨을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서, 이 집안에서 벗어나게 된 걸 축하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갈 길 가는 게 나아. 형님 목소리에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형님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었죠. 아들만 아는 시어머니 밑에서 며느리로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말이에요. 지금 시어머니는 정말로 두 아들과 함께 살고 계셔요.
그렇게 원하셨던 대로 말이에요. 하지만 두 아들 모두 이혼남이 되어서 손자들도 만나기 어려워졌다고 해요. 그 많은 사랑이 결국 무엇을 가져다 준 걸까요? 가끔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아들들을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결국 그 사랑이 아들들 인생을 망친 거잖아요. 건전하지 못한 편애와 잘못된 가족관이 온 가족을 무너뜨린 거였죠. 요즘은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있어요. 저를 존중해주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함께 상의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게 정상적인 관계구나 싶어요. 서로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관계 말이에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제 자신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죠. 형님이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자기는 며느리가 아니라 자기 아들 밑에 있는 하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문득 그동안 있었던 일을 생각해 봤어요. 그대로 살았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하고요. 시댁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아주버님까지 모시고 사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더구나 시어머니의 성격상 저를 더욱 종처럼 부릴게 뻔했어요. 자기 집에서 얹혀 사는 주제에 뭘 어쩌겠냐면서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최후 통첩을 했던 거예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중요하고 형이 중요하면 저와는 갈 길이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이혼 서류를 가져왔을 때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거든요. 결국 선택의 순간에 시어머니를 택한 거잖아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면서도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왜 진작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했나 싶었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아까웠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원망하셨어요. 제가 자기 아들을 버렸다면서, 가족을 배신했다면서 온갖 말씀을 다 하셨죠. 하지만 정말 가족을 배신한 건 누구였을까요?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작은 카페를 차리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원두로 커피를 내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여유롭게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그런 카페. 혼자 사는 지금이 정말 행복해요. 아무도 제게 간섭하지 않고 제 시간을 온전히 제가 쓸 수 있어요. 보고 싶은 영화 보고, 읽고 싶은 책 읽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면서 살고 있어요. 가끔 부모님이 물어봐요. 이혼하고 나서 후회 안 하냐고요. 전혀요. 오히려 왜 그렇게 오래 참았나 싶어요.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아왔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에게서 가끔 연락이 와요. 다시 생각해 볼 수 없냐면서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아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보면 여전히 시어머니 말에 휘둘리며 살고 있더라고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남편도 참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에 취해서 독립적인 사고를 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만 살다가 결국 자신의 인생까지 망친 거예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 끌려갈 수 없었어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요. 다른 누군가의 꿈이나 욕심을 위해 제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금 제가 사는 오피스텔은 작지만 아늑해요. 제가 좋아하는 대로 꾸미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해 먹어요. 아무도 제게 간섭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내린 결정이니까요. 다른 누군가의 강요나 조작이 아닌 온전히 제 의지로 내린 결정이니까요. 그게 바로 진짜 자유가 아닐까 싶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집착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건 말이에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